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권민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최근에 우리 대표님의 간절한 어떤 소망을 솔루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셔서 모셨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미추홀 이익에 대한 추가 처분 전략이었습니다. 기존에 있으셔서 좀 개인화하셨는데 추가로 네네. 그 돈을 뭐에다 쓰시려고? 예. 음, 개인적인 거지만 네. 네네. 주위에서 이제 건물을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요. 건물주. 네네. 네. 개인으로 하시기에는 취득세 문제도 있고 또 추후에 증여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법인 돈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게 저쪽의 의뢰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잘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니즈는 회사에는 돈이 많은데 네. 나는 별로 돈이 없고 네. 그렇죠? 그럼 회사의 돈을 먼저 좀 개인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는 있으시죠. 네. 근데 뭐 소득세라는 게 많이 가면 갖고 갈수록 네. 뭐 4대 보험에 대한 상승도 있으시고 소득세에 대한 반 이상을 또 세금을 내셔야 되시니 그런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20억짜리 빌딩 살려면 건물 살려면 40억을 법인에서 나와야 되네요. 네네. 네. 그렇죠. 지분이 혹시 여기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주주 구성. 대표님이 100%다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100%. 네. 네. 참 이런 경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100%. 뭐 좀 가족들이 있었으면 해마다 배당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네. 지분을 좀 그러면 자녀나 사모님한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안 주셨을까요? 초창기 법인 설립부터 저희 쪽에 관리를 받았다고 하시면은 주주 구성을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을 넣어서 배당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지분율이 그러니까 주식 가치 평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옮기기에도 너무 부담될 수. 그러니까 지배구조 전략을 따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셨군요. 네,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꽤 많을 것 같아요. 많으시죠? 네. 이 회사가 그 세법상 가치는 대략 얼마 정도인 회사일까요? 세법상 가치로 했을 때는 워낙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가치를. 네, 세법상 100억 이상. 네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100%니까 대표님만 100억이 있는 거고. 그렇죠. 대표님만도 아니네요. 좀 법인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 네네. 개인화 하시기 전이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좀 가족들 명의로 본인 혼자도 아니고 가족들 명의로 건물을 좀 사고 싶다. 네네. 다른 대표님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내 명의로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네. 언젠가 또 다음 세대 이전될 때 또 세금이 반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아예 처음부터 네. 우리 가족들이 좀 골고루 네. 같이 자산을 형성한다면 네. 안정적으로 네. 나중에 임대료가 나와도 또 가족들이 같이 나눠서 받으니까 네. 소득세 측면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본인은 돈이 없고 법인만 돈이 있는데 가족들의 명의로 건물주,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솔루션으로 가족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셨을까요? 일단 옛날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가족 간의 차등 배당을 많이 활용하셨어요. 1%의 자녀분이 1%만 갖고 계시더라도 아버님이 주식 배당을 포기하시고 자녀분한테 다 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소득세만 내시면 되셨는데 소득세와 이제 증여세를 둘 다 내다 보니 이제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많이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도 차등 배당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절세 효과가 좀 줄어들었으니 네. 대부분 안 하시죠. 네, 증여세와 소득세 두 가지 다 내셔야 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에서 법인으로 하는 차등 배당에 대해서는 올해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법인 간의 차등 배당을 활용하면서 이익금을 출구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 이제 법인이 하나 있었고 네. 별도의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주신 거네요. 네네네. 네, 보통 이제 이런 법인을 이제 홀딩스라고 지칭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뭐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죠. 원래 홀딩스는 뭐 규모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일단 홀딩스를 설립을 해주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 홀딩스는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일단은 자본금의 제한은 없고요. 가족 구성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표님, 배우자분, 그리고 자녀분이 3명이기 때문에 20대 20 다 또 균등으로 20%씩 하셔가지고 100% 맞춰드렸어요. 자본금 1,000만 원이요. 네, 네.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자본금 1,000만 원. 그럼 뭐 자녀들도 200만 원만 내면 되네요. 네네. 네, 뭐 200만 원 정도는 뭐 증여를 해줘도 되고 소득이 그렇죠. 없더라도 부담이 네.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네, 지분을 20%씩 해서 자 이후에 그러면 이 홀딩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략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홀딩스는 돈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뭐 다양한 어쨌든 홀딩스의 자산을 늘리는 솔루션이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홀딩스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인데, 네. 자, 이 홀딩스에 어떻게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홀딩스에서 기존 법인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 정도라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배당을 한다고 해서 차등 배당은 같은 건데요. 개인에서 차등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나 소득세 두 가지가 다 발생이 되지만 법인에서 법인으로 차등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법인세를 내셔야 되시죠. 근데 1%, 20% 미만일 때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30%까지 비용 처리가 되시고 20% 이상일 때는 80%까지 또 비용 처리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만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20% 미만일 때는 3천만 원은 비용 처리가 되고 7천만 원에서 법인세를 내시면 되시는 거고 20% 이상일 때는 80%까지 비용 처리가 되고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행 작업을 한 내용은 기존 법인에 대해서 1%의 주식을 갖고 오시고 계속 이제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법인의 차등 배당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홀딩스가 점점점 자산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네네. 네. 아니, 이게 1%밖에 없는데 어느 세월에 돈이 모여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까? 대표님 좀 의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대략 한 어느 정도 배당을 하면 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는지 좀 감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각 주주당 증여 의제 한도 안에서만 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쪽에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1억 이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주 구성을 본다면 네. 뭐 1년에 5억씩 배당을 해도 네. 네,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실질 홀딩스고 실제 활동을 한다면 그러면 뭐 이 솔루션대로 한다면 뭐 5억씩 배당을 하면 5년만 되더라도 25억. 네. 네, 요새 뭐 경매 나온 것도 많고 맞습니다. 대출도 좀 활용한다면 네. 진짜 건물주 꿈을 이루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솔루션을 받고 대표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이래저래 뭐 크로스 체크는 다 하셨는데 계장세무사님들한테도 이제 법상으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자료를 다 보여드렸고 세무사님도 기장세무사님도 처음에 좀 의아했지만 세법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고서 뭐 진행하셔도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합의하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결국은 절세에는 항상 이제 뒤따라오는 게 소명이라는 게 뒤따라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경험이 많은 전략 세무사님들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라든지 소명 부분 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권민준 수석연구원님은 뭐 경험도 많으시지만 함께하는 우리 전략 세무사님들도 또 그런 소명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대표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네. 기존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도 주식 이동이나 이익 소각이나
모든 걸 다 진행했을 때 소명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드렸고 소명을 해드리면서 따로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진행뿐 아닌 소명까지 저희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같이 요번 솔루션 하신 우리 또 세무사님이 뭐 거의 뭐 20년간 이런 전략 솔루션만 하신 세무사님이어서 더더욱이 대표님이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내가 단돈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20억짜리 건물 하나 살려도 네, 법인에서 40억을 개인화해야 되는. 힘드시죠. 네. 그래서 개인으로 하시기에는 법인 돈을 개인화 시키신다는 거는 급여나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활용하셔서 하실 때는 절반 이상의 세금을 내고서 또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쪽에서 권해드리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법인 이 홀딩스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이익이 생기니까 네. 이제 법인세를 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법인세를 개인은 개인의 어떤 소득이 있으면 뭐 이것저것 비용 처리를 하는데 역시 법인도 네. 배당에 대해서 일부를 네. 입금 불산이 비용 네. 처리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올해 이제 법이 좋게 바뀌어서 네. 예년보다 그 손금 인정해주는 입금 불산입 해주는 비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커졌습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대표님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현행법, 개정된 법안은요, 20% 미만일 때는 30%까지 비용 처리가 되시고요. 20%에서 50%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80%, 50% 이상이 됐을 때는 100%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배당을 받아도 세금은 법인세는 20%에 대해서만 낸다. 네네. 이 퍼센트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금액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5억을 홀딩스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홀딩스가 처음에는 이제 지분이 1%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20% 미만이니까 네. 30%는 입금 불산입 되고 7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네네. 5억이면 5, 7에 35, 3억 5천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돈으로 더 주식을 더 살 수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회사가 돈이 있으니까 네네. 주식을 사들여서 딱 20%가 됐다. 네. 그럼 이때도 5억을 또 받았다. 네. 그러면은 이때는 3억 5천이 아니라 네. 5억에 대한 20%, 네네. 1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도 점점 좀 줄어들겠네요. 네네네. 이익은 받는데 세금은 적게 내니까 회사가 점점 더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네. 기존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미처분에서 이익금을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주식 가치도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또 홀딩스에서 이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은 세금으로 현금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으시니까 건물 구입하시는데 기간이 더 짧아지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자료 한 번 더 같이 나가겠지만 이거는 정당하게 이제 주식을 우리가 사올 때 대금을 당연히 지불할 테니까 시가로 네. 그렇죠? 시가로 지불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이런 모든 이런 솔루션들이 실질이어야 한다는 거, 네. 그 부분 좀 대표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 배당을 받은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네. 그럼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 간에 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정 금액까지는 네. 세법상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을 좀 활용한다면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우리 가족 명의의 어떤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번 컨설팅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 가족 구성원이 이 솔루션을 활용하기 좋은 네.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지금 홀딩스를 활용하시는 게 신규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개인으로 매입하신 건물에 대해서 홀딩스 자금으로 구입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기존의 대표님 기존에 이제 부모님께서 개인 자산으로
건물을 구입을 했다고 했을 때 이래저래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취득세도 높죠. 증여는. 네.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을 증여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증여 상속세 그걸 다 낸다고 하면은 100억짜리가 구입을 하게 된 세금이 50% 이상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부모님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녀분들을 구성을 해서 홀딩스를 해서 매입하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 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이 네네. 뭔가 가족 명의의 건물을 좀 구입하실 때도 이 전략을 쓸 수 있고 네. 기존에 이미 이제 건물주이신 분들 네. 근데 이거를 일반 증여를 하려고 하니 세금이 반이다. 네. 근데 여기서도 홀딩스를 활용하면 네. 세금이 상당 부분 절감하는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실 것 같아요. 지금 건물주분들 들으면 굉장히 귀가 번쩍할 것 같은데 네네. 네, 좋은 솔루션이지만 주의해야 될 것도 많다. 네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연구원님 고객들, 우리 대표님들, 자산가들 만나면 좀 이제 좀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을 것 같아요. 늘 있죠. 네, 네. 좀 당부의 말씀 좀 음. 주시면 어떤 말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표님께서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하셨을 때 회사의 규모가 더 커졌을 때 받자. 회사의 매출이 일정하고 어느 정도 유동성 자금이 있을 때 좀 받아야 되는 게 좀 마음 편하겠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가서는 절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순 자산이랑 순 손익 가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려고 해도 주식에 대해서 좀 배분을 하려고 해도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땐 또 다른 또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계시는데 처음에 법인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법인을 처음에 만들어 가신다고 했을 때부터 컨설팅을 받고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절세 효과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때문에 컨설팅에 대한 거부 반응은 일으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컨설팅을 같이 시작을 하셨으면은 좀 더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커지면 우리 네. 회사 조금 더 커지면 근데 네. 지금이 어쨌든 가장 절세 측면에서는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오늘 출연하신 우리 권민주 수석 연구원님께 이런 좀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절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들 어디서 듣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저희가 물론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지만 핵심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시고요. 또 다 오픈하지 못하는 게 이게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 하고 좀 세법이 항상 좀 바뀌니까 네. 네, 저희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많이 좀 오픈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의 건물주의 꿈을 도와주신 권민준 연구원님 함께 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미 건물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